여러분, 오늘은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나무는 일단은 종류가 감목, 큰 나무, 딱 굵고 튼튼하고 젊음을 상징하는 즉 남성성을 상징하는 양목인 감목은 60갑자에서도 감목이 끌잖아요. 갑자부터 시작해서 60개의 간지 중에서 개해가 마무리를 하는데, 개해가 바로 감목을 품고 있었고, 다시 60갑자의 원리로 60개씩 계속 간지가 돌아갈 때 간목이 1번으로 다른 어떤 기운들을 끌고 가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나무를 상징하는데, 간목이 있고 종류는 천간에 뜬 양목이 있고, 반대는 음목으로 여성성을 상징하는 선이 굉장히 얇고 예쁜 꽃이 있습니다. 꽃을 바로 나무계열이라고 하는데, 을목도 나무입니다. 그리고 지지에서 갖고 있는 목기를 품고 있는 경우는 진, 미, 축은 아닌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진토는 목의 성향을 갖고 있는 목의 고지로 인묘진이 있었죠. 인묘진에서 진토는 목기를 받아주는 방대한 약의 산맥으로 을목을 품고 있는 목의 고지라서 목의 고지를 진토라 그러고, 인묘진, 인목은 새벽의 기운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어떤 온기도 없는 상태에 새벽에 일어나서 스스로 몸을 일으키는 기운이잖아요. 간목의 성향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태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 나무를 생성지의 나무를 인목이라고 하고, 또 묘목은 양목과 이 간목의 기운을 조금 갖고 있고, 주기는 을목인 보기에는 만개한 나무 같은 그런 도화의 형태인 아침 7시의 기운을 상징하는 묘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묘진이 있었고, 근데 미토도 있어요. 미토는 여름 모래사장의 흙으로 목기를 품고 있고, 주 기운은 흙이지만 동토지만은 사이에 그 안속에 여름의 온기를 품고 있고, 꽃의 기운을 품고 있어서 해묘미 목운동의 고지였습니다. 그러면 해수도 목기를 생성하는 생성지잖아요. 밤 11시의 기운으로 밤 11시에 간목이 생성되지만, 간목을 생성하는 기운이지만 밤의 기운이 있어서 다소 생지 중에서는 조금 정적인 성향이 있고, 해수도 지금 목이었고,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토 있잖아요. 축토가 동물로는 소고 새벽 3시의 기운이고 굉장히 음의 성향이라서 주 기운은 기토가 하고 무조건 받아주고 맞춰주는 성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축토는 보석을 담는 보석 상자이기도 하고, 물을 담는 물그릇이기도 하고, 개축 상자목이라고 하여서 축시가 새벽 3시가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기를 일으키는 그 간목, 양목의 받침대 역할을 하는 축이 바로 상자목으로, 축도 목계열로 봅니다. 와, 놀랍죠? 축토가 되게 목이라니. 그래서 이러한 진술 충미가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받아들이는, 특히 왕지를 품고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을 받아주는 어떤 고지로서 많이 받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생각보다 왕지가 좌오묘유가 빛나는 성향이 많고, 빛나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많이 받아줘서 그렇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고지 쪽에서 왕지가 빛날 수 있기 위해서는 생지의 희생과 고지의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이 고지들이 많이 상대적으로 빛나기 어려운 거는 왕지 거를 많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일단은 고지가 왕지 거를 많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왕지보다는 빛나기가 어렵고, 듣는 성향이 많고, 고지는 하지만 인터체인지의 기간이라 해서 고지가 고지운을 만나게 되면 고지도 큰 변화수를 맞이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술 충미가 이렇게 목을 품고 있었죠. 진이 목을 품고 있었고, 술은
아니었고, 진미, 축도, 목을 맞이할 수 있는 목상자라서 목계열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축토가 목계열이라니. 그래서 축토 속에 물이 담겨있는 개축의 상태를 상자목이라고 해서 축을 목으로 우리가 보자고 합니다. 축을 목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었는데, 나무가 일단은 목일생으로 태어나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제가 갑일생으로 태어나거나 을일생으로 태어나면 적절한 불과 여러 가지 있어요. 조건을 쫙 잘 갖추게 되면 일단은 유리한 초록 색깔을 컬러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목일생이고 나무가 많다. 거기다가 불까지 적절하게 있다. 이 경우를 목화통명이라고 합니다. 목화통명인 좋은 사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목인데요. 사목은 어떤 경우를 사목이라고 하냐면 자라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이미 다 자란 상태를 사목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갑자랑 을축을 사목이라고 합니다. 갑자일주, 갑목 밑에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는 이제 다 자란 나무라 그러고, 을축도 축토 위에 꽃이 이렇게 있는 모양새를 사목이라고 하는데, 이 사목을 만약에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근데 이제 목 자체는, 목 심리는 제가 만약에 나무예요. 제가 자라고 제가 컬러가 초록색인데 만약에 흰 컬러가 저를 누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초록색으로 막 표현하고 뿜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흰 컬러가 누르면 나는 흰 컬러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나는 흰 컬러가 들어오게 되면 흰 컬러가 이제 그만하라라는 금기잖아요. 그만하라는 억압의 인자가 들어오게 되면 금은 굉장히 힘들지만, 목이 많은 상태에서 적절하게 금으로 제어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이 다 자란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소나무가 있고 큰 나무가 있고 멋진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도 막 이렇게 잎 같은 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예쁘게 까다듬어 주면 금이 뭐냐면 가위, 유금이나 어떤 경금으로 살짝 따듬어 주는 그 모습은 참 좋은 모습이라고 해요. 금으로 잘 다스려 주면 굉장히 이 훌륭한 좋은 사주가 되고, 이 금기가 바로 훌륭한 도구가 된다고 하지만 목 입장에서 내가 진짜 많은 목이라면 까다듬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죠. 누르고 억제하는 기운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도 목기를 많이 가진 사람한테 금기가 많고 또 금대운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억압을 느끼게 되고 힘들다는 마음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수화기제인데요. 수화기제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봄에 나무가 있습니다. 봄철에 나무가 이제 봄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이미 또 봄의 시기에 나무인 거예요. 봄의 나무에는 나무가 있으면 나무도 적절하게 물을 마셔줘야지 촉촉하고 뽀송뽀송한 상태가 되잖아요. 너무 많은 물 말고요. 나무가 적절하게 조금의 물을 마셔주는 상태, 물이 있는 상태가 좋고, 나무에게 있어서는 물이 있어줘야 되고, 그게 나무의 바로 사고력입니다. 나무는 성장을 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력이고 표현이고 행동력인데, 거기에 적절한 사고력이 추가로 물이 공급이 되는 상태가 좋고, 거기다가 불이 있는 상태가 정말 좋다 그랬잖아요. 목화통명이라 그랬잖아요. 불로 이렇게 이 목기가 만약에 몸이야, 신체라면 너무나 초록색을 컬러를 보여주고 싶고 표현하고 싶지만 몸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몸을 확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면 바바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몸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몸의 기운을 풀어낼 수 있는 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상을 불로써 이렇게 살살살살 풀어낼 수 있는 경우, 그래서 나무에게 있어서는 물과 불이 적절하게 이렇게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바로 수와 물과 불의 균형이라 하여서 수화기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에게 있어서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 갑기압의 관계에 있어서 양과 음의 관계에서 둘이 합쳐서 뭔가를 했을 때 일을 했는데 양이 너무 많은 걸 했기 때문에 음이 너무나 답답하다. 이해는 되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는 음이 너무 답답하고, 원래 양의 성향 자체가 외향이기 때문에, 밖으로 이렇게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밖에서 보고 밖에서 활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표현을 하고, 양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리액션을 해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간목에게 있어서, 하지만 그 관계에서 음토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 음토도 그냥 봤을 때 0.2라는 지분을 하지 못했지만,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간목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바로 음토라고 합니다. 그 간목에게 많은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게 있어서 토가 옅으면 좋다고 합니다. 물론 산맥이 두꺼운, 산이 두껍잖아요. 땅이 융기한 형태로 두꺼운 무토 위에 산맥이 자라는 것도 괜찮지만, 그게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옅은 흙이 음토가 굉장히 음토의 촉촉한 그 흙 상태가 그 나무가 자라기 굉장히 적합한 환경이라고 하고 그 밑에 대림목 말했죠. 음토 밑에 무경병 산맥이 뻗어 있고 태양의 기운을 암장하고 있는 사실은 뱀이에요. 뱀의 기운을 갖고 있는 상태를 기사 대림목이라 하여서 그 기사라는 땅덩어리가 이러한 나무들이 자라기에 굉장히 적합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옅은 토 위에 나무가 자라게 되면 나무가 뿌리 내리기에 좋고 목이 많이 자라서 번성한 상태가 되면서 그러면은 그렇게 자라난 기사 대림목에 목이 잘 자라난 상태에서 어떤 결실을 볼 수 있고 목일생의 경우에 이 토기 자체가 본인의 바로 재물인 것입니다. 그 촉촉한 흙이 바로 본인의 재물로 풍성할 수 있다. 그래서 목기도 강한 상태에서 목기가 이렇게 많이 자란 상태이고 목일생인 거예요. 제가 목기도 강한 상태에서 근기도 적절하게 강하게 억제시켜준 상태를 좋은 상태로 했잖아요. 근데 목기 입장에서는 이 근기가 막 내 머리를 잘라주고 막 이런 거 싫은 거예요. 하지만 목기도 강한 상태에서 근기도 강한 상태를 신앙 관왕이라고 하여서 이 금속은 좋은 금속입니다. 좋은 금속으로 이 상태를 좋은 팔자라고 하는데 목기가 강한 상태에서 근기가 강하기만 하면 좋긴 좋지만 분명히 아까 그랬죠. 수화기제로 물도 있어야 되고 물도 조금 있어야 되고 적절한 토도 있어줘야 되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무 입장에서 나무는 금속을 싫어한다 했잖아요. 내 머리 잘라주고 막 그런 거 싫어한다 했잖아요. 억제하는 거 계속 표현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는 금속인 신유를 꺼린다. 신유를 꺼리고 신유가 바로 사절지인 거예요. 목기가 분명히 이 순간에서는 살짝 억제되는 그 순간에 사절지인 거예요. 그래서 목은 신유를 꺼리고 생황지인 인묘운 있잖아요. 인묘라는 환경이 목이 생성되고 목이 만개하는 그 아침이 시작되는 기운과 봄이 만개하는 그 시기를 목은 너무나 좋은 거죠. 그 시기에 목은 더 많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나무는 생황지인 인묘운을 반기고 신유인 사절을 꺼린다고 합니다. 그 나무의 심리인 거예요.